하기 앞서서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 삼선 의원 31명의 의원님들께서 윤석열이 파면돼야 하는 이유 101가지 이유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실정 101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 전달식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의원님, 원내대표님 나와주시고요.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의원님이 가운데 서주시고요. 그렇게 서주시고, 네. 백서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의원님께서 원내대표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진을 좀 찍도록. 요것도 들어주시면, 요것도 같이 들어주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더불어민주당 삼선 국회의원들 31명이 윤석열이 파면돼야 하는 101가지 이유, 윤석열 정부 실정 101가지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께 전달하는 전달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 됐으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너무 가려서. 네. 잘 만들었죠? 네, 제33차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 지었습니다.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둘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충고 하나 덧붙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 속의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국민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수백만 명의 국민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농어민,
학생, 시민사회가 모두 한몸이 되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12.3 내란 사태 발발 113일째, 탄핵 소추안 가결 102일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29일째입니다.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합니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도 아울러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의성 산불이 밤사이 더 커져서 진화율 55%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국은 조속한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기후위기로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 장기화되고 또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산불도 피해 면적만 축구장 1만 개 이상, 대피 인원도 4,650명에 달합니다. 천년 고찰인 의성군 고운사를 비롯해서 국가유산 5곳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산불 조심 기간 전후로 산불 발생은 2배, 피해액도 10년 사이 50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에도 산림청이 보유한 50대의 헬리콥터 중 35대만이 투입됐고 핵심 전력인 대형 헬리콥터는 7대 중 5대만이 운영됐습니다. 골든타임에 정말 필요한 진화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산불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와 사후 대처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산림재난의 체계적 통합적 관리를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 인명구조 로봇과 소방작전 드론 등 최첨단 소방장비 도입과 개발 보급,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스마트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대형 산불 제로화, 산불 진화 헬리기 확충 등 재난 대응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만큼은 건전 재정 운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도 산불 예방 또는 대책 예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임박해지자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정권이 반성은커녕 훈장 주듯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한 자리씩 챙겨줄 작정인 것 같습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우리 당이 파악한 알박기 인사만 해도 무려 15개 기관에 걸쳐서 63명 임명, 41명 공모 중으로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부처와 기관 곳곳까지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격도 전문성도 검증이 안 된 깜깜이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었다거나 국민의힘의 명함 하나를 가지고 공공기관장 자리에 졸속으로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임명된
한국석유관리원 최춘식 원장은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월에 임명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주수 대표이사는 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입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유력하다고도 합니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윤석열 캠프 특별고문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입니다.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임명됐습니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는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입니다. 한국마사회 회장에는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는 윤석열 정권 초대 농림부 차관이었던 김인중 전 차관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공제조합 상근 부의사장에는 서병수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가 공고도 없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EBS 사장에는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MBC 아나운서국장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계까지 받은 신동호 EBS 이사가 내정됐다고 합니다. 죄다 알박기 짬짬이의 내란 보훈용 인사 아닙니까? 장관이 1년 넘게 공석인 여성가족부는 더 가관입니다. 장관이 공석인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에는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자 국민의힘 중랑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장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중에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 전문성이 필수적인 중요한 기관에까지 측근 챙기기 도구로 삼는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참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내란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국정의 혼란을 틈타서 무자격 측근 채우기에 혈안입니다. 민주당은 알박기 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국민이 명령한 탄핵 대상은 윤석열 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 전체에 대한 탄핵 요구인 것입니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부터 져야 할 것임을 잊지 말고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정 의원님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 실정 101가지 백서를 만들게 된 계기와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3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할 101가지 이유를 담은 백서를 만들었고 오늘 이 백서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경제 파탄, 외교 참사, 평화 위협, 인사 참패, 재난안전관리 실패, 비상식적, 비효율적 국정 운영 및 각종 게이트 등 총 11개 분야 101가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실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백서를 준비하면서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지 말았어야 할 태생적 파면 정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백서가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에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동조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윤석열은 법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당장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정협의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면서 벚꽃 추경에 뜨뜻 미지근한 태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35조 추경 편성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상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국정협의체의 한 주체인 정부가 안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이 만든 안에 첨삭을 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이 아니라면 안을 조속히 제시하십시오. 예전에 5월, 6월을 보릿고개라 했습니다. 벚꽃 추경이 없다면 70년대 사라진 보릿고개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벚꽃이 필 때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결위는 벚꽃이 질 때까지 조속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야정이 한마음으로 찬란한 추경의 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호 의원께서도 삼선 의원이시고요.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삼선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김건희 일가 측근의 100대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께 보고드리며 매집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100가지 부정비리 의혹을 하나하나 파헤쳐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0개월 만에 부정과 비리 의혹이 100건에 달하고 그 부정비리 의혹과 여러 정책 실정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과 대행 그리고 대행의 대행까지 나서서 무려 40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매달 3건 이상의 부정과 비리가 터져나왔고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 세력들은 그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자신들의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다달이 한 건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 1회 거부,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특검 3회 거부, 내란 특검 2회 거부, 명태균 특검 1회 거부, 김건희 특검 4회 거부, 특검에 대한 거부권만 무려 11건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가 발의한 특검은 김건희와 그 일가 측근들의 범죄 의혹과 어쩌면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의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죄를 묻기를 바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진실을 향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또 거부하다 이제는 하다못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해 무자비한 총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역대 이런 정권이 또 있었습니까?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끔찍하고 악랄한 정권의 그 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입틀막 정권의 거부권 남용과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부정비위 의혹을 낱낱이 밝혀 합당한 죄를 묻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감사원, 권익위 등 소위 수사 권력기관들이 마치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김건희 세 글자를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싸우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별검증단, 약칭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검단을 발족하고 국민합동수사본부를 차려 활동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굳건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김건희 일가 측근 100대 부정비리 의혹들이 결코 캐비넷 속에서 미제 사건으로 잠들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오늘 이 광장의 외침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검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내일은 100대 비리 의혹 국민이 파면한다. 국민특검 그 첫 순서로 김건희와 같은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서 사는 김건희의 이웃, 주민 김소연 씨가 대표로 있는 PCL 사회 타액 자가검사 키트 특혜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PCL 저격수 강서구갑 강선우 의원님께서 브리핑 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박정희 의원, 삼선 의원께서는 윤석열 정부 실정 101가지 백서를 발행을 했고요. 또 우리 김명호 의원께서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죠. 이 100대 부정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특별 검증단을 발족시킵니다. 내일부터 그 하나하나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겠고요.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하셔서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즉각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정책수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가지 지점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역사성을 결여한 결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에서 그 출범을 하게 된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민주주의 역사 전체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하루빨리 자각해야 되는데 어제는 그 위치를, 역사 속에서의 그 위치를 자각하지 못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헌법상 의무를 회피한 결정입니다. 지금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헌법상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다하고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어제의 결정은 그 책무를 회피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이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지고 있는 기관으로서도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 내란이 있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국회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헌법상의 책무를 조금 더 고려했다라고 하면 아무도 징계받지 않는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결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선고했던 권한쟁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자기 모순에 빠진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위헌적 해석을 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 심판은 파면 절차, 징계 절차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한다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대성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해석상 자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제 국무총리에게까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스스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편 파면을 하는 그리고 징계를 하는 사건이라면 하루를 미임명을 했던 1시간을 미임명했던 고의로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것 자체가 파면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헌재 결정은 이를 외면한 매우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당장 임명하라. 이것이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 줄 요약이고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지금 헌법적 책무와 역사적
그 역사적 위치에 대한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하루 이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의 고통은 훨씬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간국가로 지정된 것 아닌가라고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자고우면 하지 말고 헌법적 책무 그리고 역사 인식을 제대로 자각해서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의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가 국회 초천목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파면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만이 답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이미 100일이 넘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국민을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은 나날이 커지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100배, 1000배의 영수증으로 돌아와 우리의 민생을 위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즉각 내려주십시오.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뿐입니다. 더 이상 좌구우면하지 말고 헌법소 최고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단만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간 및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제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비록 최하위 범죄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앞으로 원자력, 인공지능 등 미국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늑장 대응으로 인해 사태 파악이 한참 늦어진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에 포함된 사유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떻게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민간 국가로 포함된 사실을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2달 가까이 몰랐으면서 지정 사유조차 미국이 공유해 줄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대응 역시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우려를 단순히 침소봉대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계엄 사태가 민간 국가 지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로 최종 등재된다면 향후 외교, 안보,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2달이 넘도록 정상회담은커녕 전화 한 통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의 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여유로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하며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등의 25%의 고관세를 부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자부하던 한미 동맹의 실체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뜬금없다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정치가 앞장서 통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제안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애
부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끝에 앉으셨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닷새째 진행 중입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압에 사력을 다하고 계시는 8천여 명의 진화 인력과 소방당국, 지자체의 모든 관계자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어제 산불 진압 과정에서 희생되신 4분의 진화대원 합동분향소에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 재난재해 특위와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강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떤 말로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음을 메워드릴 수 없겠지만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생자분들과 함께 투입되었다 구조된 5명의 진화대원들도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부디 완쾌하시길 기원합니다. 희생자분들이 소속된 창녕은 범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신종훈 행안위원장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경남 산청은 1557헥타르, 경북 의성은 12,565헥타르, 울산 울주는 435헥타르, 경남 김해는 97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50배가 넘습니다. 평생의 터전을 잃은 채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계실 피해 주민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함께 조속한 진화와 피해 복구에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곳 광화문이 윤석열 탄핵 인용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계속 지연되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휴일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광장으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밀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 세력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민과 국회를 향해 총뿌리를 들이댄 대통령의 말로는 한결같았습니다. 4.19 혁명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던 이승만, 5.16 군사 정변과 유신 독재를 위해 계엄을 내렸던 박정희, 12.12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권력욕 하나로 국민을 군홧발로 짓밟았던 전두환,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과 사법 질서는 이들의 불순한 목적이 관철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정쟁의 과정이나 결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각 당의 지지율이 어떻네, 민주당이 잘못했네, 국민의힘이 잘못했네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잘했으면 탄핵 인용이고 여당과 대통령이 잘했으면 탄핵 기각인 것도 아닙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과 국회를 향해 총구를 들이민 내란 범죄자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도록 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정의의 저울에 올려 판단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 마음대로 국정을 하지 못한다고, 배우자의 의혹을 밝히는 특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불을 겨눈 자를 파면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자 정의 구현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불법 계엄이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의해 만천하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진입하고 헬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법과 원칙대로만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파면은 헌법과 국민이 내린 명령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만 부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이 면죄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기각을 인용하면서도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미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으니 이제는 헌재 소장을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구구 유튜버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정작 정부부터 헌재 판결을 무시하면서 최상목 대행은 국민들에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라는 말만 하면 뭐합니까? 빠르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무질서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사회가 약속했던 민주주의 장치가 번거롭다고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내란 수괴가 출범한 정권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란듯이 무시하고 그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불법으로 시위하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언론 매체들 앞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그 당 지지자들이 사법기관을 때려 부수고 야당 의원들에게 계란 테러를 하고 지나가는 의원을 폭행하고 이제는 헌재 소장을 살해 협박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충격적인데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점 전후로 군이 시신수습용 가방, 이른바 영현백이라고 하죠. 3,100여 개를 갑자기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었죠. 그런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이루어진 직후 3월 12일 군이 한 번 더 약 2억 원 규모의 영현백 3,100여 개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 3,000개에 이어서 올해 3월에 또 3,000개를 추가로 구매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요. 국방전자 조달 시스템의 긴급 공고라며 제한 경쟁 형태로 올렸습니다. 만약 계획된 물량이라면 긴급 공고로 진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매년 약 1,000여 개 남짓 불과했던 구매량이 갑자기 2배가량 폭증한 것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혹시나 제2의 계엄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군이 미리 대규모 사망 사태를 염두에 둔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이 계엄 재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다는 보도와 노상원 수첩속 수거 대상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겹쳐 떠오릅니다. 군은 지금 당장 영현백 긴급 구매 사유가 무엇인지, 누구의 지시인지 명확히 밝히십시오. 비상계엄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의혹은 더 짙어질 뿐입니다.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놓고 벌이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끝까지 추적하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사회 불안정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가 만든 정권 그리고 그를 배출한 정당으로 하여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 수괴 선고기일을 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온 국민이 내란 수괴가 다시 복귀하지 않을지 또 계엄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지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법을 자행하며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 질서고 법이고 다 때리고 부수고 이를 관철하겠다는 극단주의 세력과 똑같습니다. 이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나라가 두동강 나는 정도가 아니라 헌정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듭니다.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금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님들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본디 광복이라는 의미는 빚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죠. 지금 일제강점기에 일제로 하여금 드리워진 암흑으로부터의 빛의 의미도 있지만 윤석열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어둠, 그 어둠을 응원봉, 우리 빛의 혁명으로 하여금 다시금 올해 빛을 되찾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선 의원들께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 101가지를 들었는데요.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거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목차를 보면 경제 파탄, 외교 참사, 평화 위협, 인사정책 실패, 재난안전관리 실패,
비효율적, 비상식적 국정운영, 교육정책 붕괴, 분열과 갈등 조장, 국회 무시, 야당 무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번째 든 것이 12.3 비상계엄입니다. 정치의 목표가 뭘까요? 정치의 목표. 민주공화국의 보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정치를 할 때 국민과 생명의 재산의 보호를 가장 일의 가치를 두고 있죠. 민주공화국을 붕괴시킨 게 누굽니까?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이 실정을 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화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의 목표는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국가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를 추락시키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미루고 있습니까? 단순한 사건 아닙니까? 단순한 윤석열의 위헌 위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파면 8대 0으로 내는 것이 이 시대의 헌법재판관의 역사적 소임이고 책무입니다. 이 책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민주공화국의 보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훼손시키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헌정질서 붕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자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무엇을 망설입니까? 역사가 묻고 있습니다.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33차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